안녕하세요. 출근 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3명은 한 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좋은 일자리의 최우선 조건으로 임금, 복지와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이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 중에서는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모시고 유연근무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그때 저희가 재택근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유연근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좀 간략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폭설 중에도 네네네. 활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네. 시간을 유연하게 쓰기 위한 제도로 네. 이제 시차 출퇴근 그리고 선택근무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네. 있고요. 장소적으로 이제 또 굳이 사무실로 안 나와도 된다는 취지에서는 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시차 출퇴근 같은 경우는 하루 근로시간이 뭐 예를 들면 8시간으로 똑같은데 9시 보통 6시 퇴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10시 출근, 뭐 7시 퇴근 네. 또는 일찍 해서 뭐 네. 8시 출근, 뭐 5시 퇴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를 조정하는 그런 제도고요. 선택근무제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이제 뭐 주 40시간 일한다 그러면 네네. 그 시간대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 기준이 예. 한 달인 건가요? 예,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좀 정하기 예, 나름인 건가요?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한 달이고 업종에 따라서 네네네. 이제 뭐 3개월까지도 네. 둘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있는데요. 한 달 내에 뭐 예를 들면 일이 많은 주간은 뭐 네네네. 45시간 일하고 네. 적은 주간은 또 줄여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재택 원격 근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네. 이제 뭐 집이나 아니면 원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이제 네.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에 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데서 나온 게 워케이션. 네네, 네, 일하면서 워케이션이라고도 많이 네. 하죠.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네. 제주도에 가서 네. 일하고 뭐 업무 시간 끝나면 이제 또 네네네. 즐겁게 놀고 요런 것들도 이제 하는 기업들 네.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이런 기업들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유연근무를 많이 도입하고 싶다 하는 근로자들은 많이 원하는 추세일 테고 뭐 네. 기업 입장에서도 능률이나 아니면은 일과 삶의 균형 직원 복지 차원에서 예. 도입하는 기업들이 실제 많이 늘고 있다고 체감을 하시는지요? 현장에서도 이제 네. 많이 활용하는 기업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일례로 이제 올해 일생활균형 우수 네. 기업이라고 이제 처음 네네. 선발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무혁신 우수 기업이라고 조금 제도는 다르지만 뭐 보통 한 200여 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뭐 380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기업들의 활용이 사실 이제 코로나 때는 굉장히 불가피하게 네. 또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줄었다가 네. 최근에서는 이제 다시 좀 활용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최근에는 다시 뭐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추세가 또 다르게 변하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 때 불가피하게 또 많이 해서 이게 도입한 기업들이 일상으로의 회복 이렇게 하면서 네. 조금 이제 재택근무는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시차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의 유용함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용을 많이 하는 유연근무의 형태가 좀 네. 다양화되고 기업에서도 좀 더 유용한 형태를 좀 선택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의 사례에서 혹시 기억나는 기업이 있다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아직 선발 중이라서 12월 6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 발표된 이후로 아마 많이 네. 저희가 사례 같은 거 홍보를 준비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유연근무한 사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금융업종인데요. 15년 창업 때부터 네.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근로자가 하루는 재택근무 그리고 4일은 사무실 출근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근무를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쓰고 한 반 이상이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도 뭐 근로자 수가 이제 매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효율적인 근무 체계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가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화장품 제조 업체도 이제 완전 자율적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보통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일하라는 그런 체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도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집중 근로제라고 해가지고 네네. 어떤 시간에 딱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네네. 능률이 많이 오른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네네. 코어 타임을 없앴는데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네. 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또 보통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이제 생체 리듬에 맞춰서 또 네네네네. 근무를 할 수가 아. 있다든가 해서 뭐 예를 들면 네. 뭐 아침형 인간도 있고 그렇죠. 막 저녁형 아, 인간도 네네. 있고 그런데 자기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오히려 제가 점이 있지 고정관념을 않을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유연근무 도입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 도입을 좀 꺼리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기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유연근무 매뉴얼이라는 네. 걸 또 최근에 냈다고 들었습니다. 좀 쉽게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매뉴얼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좋은 Q&A 사례 같은 것들을 네. 굉장히 총망라해서 담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차 출퇴근 같은 경우 뭐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로자가? 근로자분들이 네네네네. 궁금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에서는 야, 시차 출퇴근 도입하고 싶은데 이제 근로자 동의를 다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차 출퇴근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적 이제 제도화되지 네네. 않은 부분이라서 이제 근로자분이 요구를 하실 수는 없고 아, 다만 이제 뭐 네네. 취업 규칙이나 뭐 이런 데에 써 있다 그러면은 아. 이제 그걸 좀 운영해 달라고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사업주한테 막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반대로 이제 회사에서 네네. 이걸 도입을 하고 싶다 그런 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네. 시간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 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불이익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통해서 도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네.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출퇴근 시에 식비 교통비 네. 지급이 우리 예, 회사는 예, 예. 있었다. 근데 이 재택근무에는 제가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그 식비 교통비가 네.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라서 원래 이제 내가 실제 쓴 교통비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 네. 주는 경우라면은 지급을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걸 정액으로 그냥 일정 그죠. 예. 예, 지급을 했다 아. 그러면은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예 이렇게 아, 시차 출퇴근이라고 하면 제가 오후에 출근하고 밤에 좀 늦게 퇴근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야간에 일하는 게 수당을 더 네네네, 얹어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야간 수당은 그때도 정규 시간에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 네. 정규 시간이지만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야간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네. 가산 수당이 아, 가산 수당 지급이 받을 수 돼야 있는. 되는 게 맞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제 회사에서 이게 야간 근로까지 음. 들어가는 것까지 뭐 가산 수당을 주고 오케이 할 것이냐 아닌 거냐 하는 것들은 좀 네네네. 정해져야 될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저희 매뉴얼에 보면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기 아, 때문에 네네. 아마 인사 담당자분들도 이 제도 도입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할 때 굉장히 네네.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 중소기업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유연근무제 활용이 저조하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뭐가 또 있을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입을 유연근무제를 하고 싶은데 유연근무제 제도가 좀 이렇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네. 잘 모르겠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400개소 컨설팅을 했고요. 이 컨설팅 기간 한 3주 동안의 기간이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랑 실제 이제 시범 운영까지 이제 적용시킬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런 부분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면은 네. 뭐 실제로 이거를 시행했을 때 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데 이거를 이렇게 얼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네. 뭐 그렇게 상세히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네, 네. 가능하죠. 컨설팅 네. 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냐 네, 이런 네, 네. 것들도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지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특히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사업주 부담의 뭐 50%에서 80%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출퇴근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유연근무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런 관리 시스템도 최대 70%까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비용을 있습니다. 70%까지 네네네, 지원해준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재택근무에 있어서 이제 아직 정부 예산안이 네. 확정은 아니지만 네네네. 저희 이제 정부안으로 제출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저희가 월 6회 이상 사용하는 네. 경우에 지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사실 주 1회 정도 재택근무 하는 게 통상 일반적이고 네. 많은 지금 우수기업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주 1회부터 이제 월 4회 활용만 하더라도 이제 네.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고 두 번째로는
번째로는 이제 육아기 근로자가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 네. 그러면 육아기 근로자분들은 지금도 이제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일반 근로자 대비. 근데 내년에는 요 지원폭을 더 확대해서 최대 이제 2배까지 지원이 네. 가능하도록 좀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휴넷이라는 기업에서 주사일 근무를 도입해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자료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주사일 근무는 민간 기업에서 도입을 원해서 이제 민간 기업 자체에서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좀 논의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도 뭐 이 주사일 근무 논의가 막 본격화되어 네. 있는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간에서는 네네. 이렇게 좀 4.5일 근무라든가 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이게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하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꼭 이거 홍보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일생활균형 네네.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워라밸 제도들을 여기에 이제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준비한 게 네. 그 홈페이지 안에 이제 네. 정책 제안 게시판을 아, 좀 신설을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더라 네네네. 아니면은 이런 게 좀 부족한데 네. 뭐 정부에서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지원을 해줬으면 네네. 좋겠다. 이런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뭐 네.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좀 아, 자유롭게 네네. 올릴 수 있게 네. 준비를 해서 저희도 그것들 보고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더 그렇죠. 모아보고자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네.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네, 많은 관심 의견 있게 국민들께 봐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거는 직장인들의 꿈일 텐데요. 유연근무 제도가 많이 활성화돼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